안녕하세요. 이전에 만들어서 올렸던 그 구조에 대한 거에 너무 아날로그적으로 허접하게 돼가지고 다시 다시 만들어서 올립니다. 자, 이걸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장 크레인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천장 크레인의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장 크레인이란 공장 또는 창고 또는 야외 저장소 등에서 이 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기에 자주 나오는 레일에 설치되어 주행 및 횡행을 하면서 화물 권상 분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중기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고 안에 실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돼서 권상 분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 크레인의 정의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천장 크레인의 주요 구조는 횡행장치, 주행장치, 호이스트 세 개를 이제 3구조부라고 하는데요. 자, 횡행장치는 요 크랩, 트롤리라고도 하고 크랩이라고도 합니다. 요 부분 여기에 이제 호이스트가 달려 있죠. 네, 호이스트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 레일을 따라서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하고요. 크레브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행을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부분이 캐빈실, 운전실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조종사가 운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이스트에 달려있는 훅, 그 다음에 와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롤리가 횡행 레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횡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스팬이라고 되어 있죠. 스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스팬이라고 합니다. 스팬. 좌우 레일의 중심 간의 거리. 요 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시험에 가끔 스팬의 정의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좌우 레일의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거도 양끝 또 그냥 좌우 그 레일의 거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좌우 레일 중심 간의 거리라는 거 반드시 외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도가 보이죠? 제일 큰 구조물입니다. 거도 바로 밑에 뒤에 나오겠지만 새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새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이 전륜, 휠이 이제 전륜, 요 뒤에 있는 걸 후륜이라고 합니다. 전륜, 후륜도 구분을 하는 게 나중에 또 그 마모라든지 이런 조건이 전륜하고 후륜하고 틀립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전륜, 후륜 해서 앞뒤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버퍼입니다. 버퍼고요. 전체가 새들이고요. 버퍼에 새들의 버퍼가 붙어 있죠. 이게 끝까지 와서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왔을 때 스토퍼가 이제 이 버퍼하고 부딪히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이제 막아주죠. 이 스토퍼는 강한 고무나 가죽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강철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가끔 강철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린 예가 나오는데 강철로 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예고,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고무로 만들죠. 고무로 만들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의 높이도 주행 같은 경우에 주행 차륜에 설치되는 것은 주행 차륜의 2분의 1 이상, 지름의 2분의 1 이상, 횡행 차륜에 있는 거는
차륜 지름의 4분의 1 이상.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그때 시험 문제 풀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쇠들이 있고요. 쇠들은 뭐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주행 장치에서 이제 바퀴를 품고 있고 걷어 밑에서 움직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휠과 휠의 이 거리를 휠 베이스라고 합니다. 스판의 8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고 8분의 1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집전 장치. 집전 장치는 트롤리선을 통해서 이 천장 크레인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고요. 세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뭡니까? 두 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고요. 하나는 접지. 하나는 접지. 보통 접지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지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300볼트가 들어오니까. 여기 이렇게 크게 구조를 보시고요. 구조도 이제 구조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구조의 뭐 조건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것도 있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풀면서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또 나오니까 그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호이스트 드럼이 있고 호이스트 있고 요 부분은 이제 한번 눈에 익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이스트에 달려 있는 훅. 네, 훅은 잠깐 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훅은 매다는 하중이 50톤 이하일 경우에는 한쪽 현수훅, 그 다음에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양쪽 현수훅을 쓴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중이 50톤 이하인 경우, 50톤 이상인 경우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훅의 재질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훅의 재질은 잠시만요. 훅의 재질은 요거죠. KSD 3710이냐 3510이냐 탄소광 단강품 구조형 탄소광.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거 하고요. 안전율은 5.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강도와 연성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강도와 연성이 작은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강도와 연성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물어봅니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쇠들이 있던 부분이고요. 요런 계산하는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더 드리면, 거더는 구조 부분에서 아주 큰 구조물입니다. 이 캠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캠버라는 것은 이 거더가 하중이 매달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려는 성질이 생기죠. 이렇게 휘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이게 거더가 휘게 되니까 이 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캠버라고 하는 이 반대되는 값을 미리 주는 거죠. 이게 프리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보통 교량 같은 경우에도 중앙이 올라가 있고 양쪽 양단 끝이 약간 내려가 있잖아요. 그게 하중이 받치면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운데가 올라가 있고 양단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자, 요 밑에 보시면 전격 하중을 부하했을 때
800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요 800분의 1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800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게 거더의 종류는 요게 트러스 구조, 요게 박스형 구조, 요거는 I형 빔 거더,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끔은 물어보는데 보통은 이제 박스형 거더를 많이 씁니다. 힘도 제일 많이 받고 적당한 구조에 적당한 사이즈로 많이 나옵니다. I형 빔 거더는 이제 경량 가벼운 것들 때 많이 쓰이고요. 트러스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소나 이제 대형 선박 조제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휠 밸런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휠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전륜과 후륜의 중심 간의 거리를 휠 밸런스라고 하고요. 스팬 길이의 8분의 1 이하에 한다.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들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휠 밸런스, 뭐 차륜, 프렌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가까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조만 어떤 성격이 있는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눈에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따로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호이스트에서 이제 호이스트에서는 훅을 많이 물어보고요. 훅의 안전계수, 그 다음에 탄소강이나 뭐 연성이 있어야 된다. KSD 3517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훅이 그 홈이 파였을 때 2mm 이상 될 경우에는 숫돌로 평온하게 다듬어서 쓴다. 그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5% 이상 마못이 훅을 교환한다.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호이스트에서는. 그 다음에 거더는 뭐 말씀드렸고, 지금 이 개방형, 폐쇄 단열형, 폐쇄형 요거는 이제 운전실이 개방형도 있고, 폐쇄 단열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이 있다. 요 운전실에 대해서도 이제 가끔 물어보니까, 또 운전실에는 조명이 설치가 돼야 되고, 비상정지 스위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횡행장치에는 권상 전동기, 권상 드럼, 뭐 권상 권하 다 하겠죠. 권상 브레이크, 와이어 로프, 횡행 차륜, 그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공가 방지 장치, 리미트 스위치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행 장치에는 뭐 주행 차륜, 그 새들, 리미트 스위치, 뭐 전동기는 독립식이 있고 중앙식이 있고, 참고로 독립식은 양쪽에 각각의 모터가 달려서 각각의 그 동력을 전달하는 걸 독립식이라고 하고요. 중앙식은 그 중앙이나 뭐 한쪽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양쪽 바퀴로 동시에 힘을 전달하는 모터 하나로, 예를 들어서 모터 하나로 양쪽으로 주는 그런 방식을 중앙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구조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를 잠깐 풀어보고 다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은 요점 정리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면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문제은행에서 또 컴퓨터가 무작위로 문제를 뽑아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지에서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든지, 뭐 얘가 조금 바뀌어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다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만 맞춰도 60점만 넘으면 되니까요. 100점 받을 필요 없습니다.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